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 풀어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일반 은행도 주택연금 제도를 실시를 해요. 자체 상품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1번.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상환 시, 즉 조기 상환한다는 거죠. 조기 상환 수수료 없었어요. 그렇죠? 부담한다고 해서 X네요. 그런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론은 기본적으로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었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한다. 보금자리론에서는 이 주택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연금제도에서는 기존의 고령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도 포함됐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포함되지만 보금자리론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가 포인트였죠.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번 문장이 맞는 이유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그래서 만 해당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만 해당된다 그러면 걔는 X가 돼요.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었죠. 종신 혼합 방식은 사망 시까지 받는 것인데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됐을 때 유지수선비 등으로 일시불로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일시불로 목돈을 꺼냈으면 당연히 매월 받는 금액은 이제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 확정기간 혼합 방식. 기간을 10년, 20년 정해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가입자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원리금 상환을 누가 책임져 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써준 이 보증서를 믿고, 이 보증을 믿고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해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매월 연금을 받는 곳은 은행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겠죠. 그 다음 5번.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받아 쓰신 금액, 원금액,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때 부족한 부분을 법정 상속인에게 소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중요한 포인트였죠. 만약에 이 부분을 상속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당신 부모님께서 장수하셔서 당신에게 이만큼 빚이 생겼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근저당권이죠. 이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하더라. 그럼 당연히 주택가치가 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거예요. 그럼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똑같은 금액을 좀 더 작은 횟수로 나눠서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가입을 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지겠죠, 사실은. 그 다음 2번.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는 고령자여야 되기 때문에 55세 이상이어야 되죠. 두 분 다 한 분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더라. 이게 종신지급 방식이었죠. 그 다음 4번.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얘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더라.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주택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 세금을 못 내서 그것이 1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해서
저당권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받아가 버렸다면 그때는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공사 입장에서. 그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건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었는데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외웠죠?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리신조.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 펀드,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였죠. 2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대출원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하거나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었죠. 그때 원리금이 균등한데 잔금이 점점 줄에 따라 이자액은 점점 줄죠. 그럼 이자액이 줄어도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원금은 점점 커지는 거였죠.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부분은 커졌습니다. 그 다음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기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었죠. 주택소유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실 때 넘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주택담보채권,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는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이었죠. 그럼 발행기간이 투자자에게 넘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투자자는 약속한 이자만 받는 거지 감수해야 될 위험이 없었죠. 그래서 저당 대출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 지급해줘야 됐었죠. 그렇죠? 약속한 이자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다계층 저당증권 MBB, 지금 CMO죠. CMO는 트렌치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의 중간 형태, 혼합형, MPTB였어요. 개의 진화된 형태. 그래서 만기와 이자율이 각기 상이한 여러 개의 채권으로 골라잡아 나눠서 발행되는 게 CMO였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가장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현행 발행되고 있는 저당담보증권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CMO의 형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할 수 있더라. 맞죠?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